그 속성을 속여 정보를 가로채는 해킹 기법입니다. 스푸킹에는 이메일 스푸킹, DNS 스푸킹, IP 스푸킹, ARP 스푸킹 불공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메일 스푸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스푸핑은 이메일을 발송할 때 신분을 위장해서 이메일을 보내는 공격으로 예를 들어서 이메일을 보낼 때 이메일이 아니라 별명을 쓴다든지 아니면 그 메일의 제목을 해킹과는 거리가 먼 형식으로 보내는 식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누가 당했는지 잘 생각이 안 되는데 찾아보니까 작년 6월에 LG화학에서 나이지리아의 해커에 의해 무려 240억을 날리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어렵게 구현된 것이 아니라 LG화학의 거래처의 이메일에서 다 한 글자만 바꾸는 형식으로 우리가 이메일 주소를 잘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사용해서 구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5월 초에 구글에서는 마치 자기가 구글 운영자인 듯한 형식으로 메일을 보내서 그 구글 회원들의 계정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빼앗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그 사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메일은 꼭 필요한 수단이므로 이러한 이메일 스푸핑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DNS 스푸핑입니다. 우리가 네이버를 주소창에 칠 때 저절로 네이버에 접속할 수 있는 것은 DNS 서버에서 IP를 저절로 알려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해커가 DNS를 조작하게 된다면 네이버에 해당하는 IP가 아닌 잘못된 주소를 리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아닌 은행의 사이트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신이 가고 싶은 주소가 아닌 잘못된 주소로 리턴하는 것을 DNS 스푸핑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공격자의 IP를 속여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해킹 기법인 IP 스푸핑입니다. IP 스푸핑은 IP의 기본적인 최약점이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인데 여기서 신뢰관계란 특정 시스템이 IP를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자동 로그인 하듯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요구하지 않고 접속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해커의 자신의 IP는 100인데 자기가 IP가 200인 것처럼 속이고 서버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서버는 200인 IP로부터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200인 IP를 가진 컴퓨터에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던 200의 IP를 가진 컴퓨터는 황당하게도 요청하지 않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해커가 이때 하나의 서버가 아닌 여러 개, 수만 개의 서버로부터 이런 요청을 한다면 결국 200의 IP를 가진 컴퓨터는 가부가 걸려 시스템을 종료하게 됩니다. 이 IP 스푸핑이 이뿐만 아니라 공격자의 IP를 조정하기 때문에 누가 해커인지 찾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RP 스푸핑입니다. ARP 스푸핑은 같은 랜선에서 구성할 수 있는 해킹으로 맥 주소를 속여 랜선에서의 통신 흐름을 왜곡시키는 공격입니다. A라는 컴퓨터가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다른 컴퓨터와 통신을 하고자 할 때 맥 주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격자 컴퓨터 B가 게이트웨이에게 제가 컴퓨터 A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게이트웨이가 컴퓨터 A에게 응답을 하기 위해서는 A 컴퓨터가 아닌 맥 주소 다시 이 부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A가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다른 컴퓨터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게이트웨이는 해당 원하고자 하는 맥 주소에 해당하는 컴퓨터에 연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컴퓨터 B가 게이트웨이에게 자신이 컴퓨터 A다라고 주장하게 되므로 게이트웨이는 마지막에 결국 B에게 데이터를 전달하게 됩니다. 또한 컴퓨터 B는 피해 컴퓨터에게 자신이 게이트웨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컴퓨터 A는 컴퓨터 B가 게이트웨이인 줄 알고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B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컴퓨터 B는 게이트웨이와 피해 컴퓨터 A로부터 온갖 정보를 받게 됩니다. 지금 이 네 가지 스푸핑에 대해 알아봤는데 DNS 스푸핑과 ARP 스푸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NS 스푸핑입니다. 여기서 DNS를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IP 주소를 기억하고 그 IP 주소를 적어야 하는데 이 IP 주소를 기억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네이버.co
.com이라든지 google.com이라든지 이러한 문자로 된 주소로 우리는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 컴퓨터가 서버에게 네이버의 IP는 뭐지? 라고 물으면 그 IP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S 서버는 컴퓨터 A에게 네이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알려주고 이러한 식으로 네이버에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DNS 스푸핑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해커가 DNS 서버의 데이터를 조작하게 되고 결국 이렇게 잘못된 주소로 리턴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은 그 네이버 다음에 입력했을 때 네이버로 가게 되는 간단한 DNS 스푸핑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로 가야 하기 때문에 네이버의 현재 IP를 알아야 됩니다. IP는 그 CMD창에서 pin.naver.com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IP가 네이버의 IP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 주소창에 이 IP를 입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DNS 정보를 조작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기 밑에 나오는 그 주소를 이용해서 DNS 서버를 관리하는 파일을 수정하게 됩니다. 여기 나온 앞에 있는 202.169.177.22는 네이버의 IP 주소고 뒤에 다음.net은 다음의 주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다음.net을 주소에 입력하게 되면 이 202.179.177.22에 해당하는 IP 주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크롬에서 이렇게 해봤더니 다음 입력했더니 실제로 네이버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DNS 스푸핑의 사례로는 저희가 한 번쯤 봤을 만한 네이버의 금융 감정원 해킹 그리고 은행 사이트에서 그 보안을 강화한다는 식으로 사용자를 속이면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이러한 사이트가 모두 DNS 스푸핑으로 구현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아시아나 홈페이지가 해킹되었는데 이 또한 DNS 공격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DNS 해킹을 당했냐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원래 아시아나 항공의 홈페이지 IP는 186.126.63.1인데 그 해킹된 홈페이지의 IP를 확인해봤더니 217.174.152.174로 가게 됐습니다. 이 주소는 그 세르비아라는 나라의 IP에 해당하는데 이를 통해서 세르비아의 해커가 아시아나 항공의 홈페이지를 해킹했다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ARP 스푸핑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ARP 스푸핑에서 ARP란 IP 주소에 대응하는 맥 주소를 찾는 과정으로 호스트가 다른 컴퓨터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IP 주소와 맥 주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호스트는 IP 주소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통신을 중재해주는 게이트웨이에게 맥 주소를 찾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는 자신과 연결된 다른 컴퓨터들에게 그 호스트가 이러한 맥 주소를 찾고 있다라고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IP에 해당하는 컴퓨터는 자신의 맥 주소를 게이트웨이에게 전달해주고 다시 게이트웨이는 호스트의 맥 주소를 전달하게 되어 호스트와 호스트가 통신하고자 하는 컴퓨터가 결국 연결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한 그 맥 주소나 IP 주소 그리고 게이트웨이 IP 주소와 게이트웨이 맥 주소는 CMD창에서 ARP-A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형의 동적과 정적이 나오는데 동적 같은 경우에는 ARP가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찾아온 정보이고 정적 같은 경우에는 그 랜 같은 게 처음에 만들어질 때 생성된 정보로 변경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해커가 ARP 스푸핑을 하고자 한다면 아까도 말했듯이 게이트웨이에게는 자기가 A 컴퓨터이다. 그리고 피해 컴퓨터 A에게는 제가 게이트웨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게이트웨이는 공격자 컴퓨터 B가 A 컴퓨터라고 착각을 하게 되고 응답을 할 정보들을 B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A 컴퓨터는 통신을 하기 위해서 게이트웨이에게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데 그것이 게이트웨이가 아닌 공격자 컴퓨터 B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 같은 ARP 스푸핑은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실현되기 때문에 같은 근거리 통신만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작된 ARP 테이블인데 여기 보시면 IP 100에 해당하는 컴퓨터는 A인데 맥 주소는 B로 간 것을 알 수 있으며 B 컴퓨터 A의 ARP 테이블을 보시면 게이트웨이의 맥 주소는 C인데 B로 수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RP 스푸핑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는
보시면 이게 희생자 컴퓨터의 IP 주소입니다. 이렇게 직접 CS를 찾아서 저희가 입력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게이트웨이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변경하고자 하는 필러 컴퓨터의 맥 주소를 입력하게 됩니다. 여기서 맥 주소는 게이트웨이 맥 주소가 될 수도 있고 필러 컴퓨터의 맥 주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CAPI에서 제공하는 결정적인 함수인 ARP 함수를 통해서 맥 주소를 그 공격자 컴퓨터의 맥 주소로 변경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send 함수를 통해서 이 같은 과정을 시스템에 전송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리눅스 상에서 실제 구현해 본 것으로 타겟 IPA는 그 피해자 컴퓨터의 IP고 라우터 IP는 게이트웨이의 IP 그리고 맥은 게이트웨이의 맥 주소를 적었습니다. 이렇게 실행해 봤더니 피해자 컴퓨터의 그 ARP 테이블에서 164.125.69.1은 게이트웨이의 IP 주소인데 원래는 이러한 물리적 주소를 가졌지만 아까 전에 파이썬 코드를 실행해 본 결과 이렇게 물리적 주소가 바뀌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물리적 주소는 원래 그 공격 컴퓨터의 맥 주소로 공격자 컴퓨터의 맥 주소가 실제 그 게이트웨이 맥 주소로 변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이것은 ARP 스푸핑의 피해 사례로 아까 제가 실행한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능한 그 전문가가 있는 ARP 스푸핑을 우리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아까 설명했던 이렇게 동적인 부분을 정적으로 바꿔줌으로써 그 해커가 강제로 맥 주소를 못 바꾸게 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로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이런 명령어를 CN장에 입력하면 이렇게 동적이었던 맥 주소가 이렇게 정적으로 바꿈으로써 아까 전에 제가 실행했던 소스 코드 같은 것을 실행해도 해킹 이런 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컴퓨터를 만약에 재부팅했을 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사용자가 다시 매번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사용자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도스 해킹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스 해킹의 발표를 맡게 된 정성태라고 합니다. 도스 해킹은 크게 그 도스랑 디도스랑 디얼도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도스 공격부터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도스는 다니엘 오브 서비스의 그 약자입니다. 그 앞글자가 나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서비스 거부 공격이고 그 정보를 침투해서 정보를 빼내려고 하는 기술이 아니라 그냥 정보를 마비시키려고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대량의 접속을 유발해 서버를 마비시키거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공격입니다.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제 그림으로 간단하게 보면 이제 계속 유저가 그 해킹하고 싶어하는 그 공격하는 시스템에 계속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계속 요청하다 보면 거부가 걸려서 시스템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스 공격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냥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게 목적인 공격이기 때문에 루트 권한을 획득하는 공격이 아니고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변조하거나 훔쳐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격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아까 발표해 주신 IP 스푸핑 기법을 사용해서 공격하는 자의 IP를 변조해서 공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격의 원인이나 공격자를 추적하기 힘들고 그리고 공격을 받고 이제 서버가 이제 마비가 된 순간에서는 이제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예방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실습으로 5가지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건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10가지가 넘을 정도로 매우 다양한 공격 방법이 가능하고 다른 공격을 위한 사전 공격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실수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디도스 공격인데 디도스 공격은 도스나 디도스나 듀얼도스나 똑같이 목적은 서비스의 거부 공격,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게 목적인 공격이고 이 공격은 도스를 한 단계 더 향상시키는 공격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된 형태의 공격인데 그림을 통해서 보면 유저가 그 좀비 컴퓨터들을 해킹을 해서 이제 해킹하고 싶어하는 그 시스템에 컨트롤을 시켜서 다 같이 서비스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서비스를 요청을 하면 아까보다 더 많은 이제 패킷을 보낼 수 있고 더 많은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시스템이 가동화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알도스 공격이 있는데 이 또한 서비스 보호 공격이고 이 공격은 디도스를 한 단계 더 향상시킨 공격 기법이고 반사체를 이용 공격입니다. 그림을 설명드리면 유저가 이렇게 아까 디도스처럼 좀비 컴퓨터들을 해킹을 해서 이 좀비들은 슬레이브즈를 이용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원래 디도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바로 시스템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 공격은 그 리플렉터, 그러니까 바로 가지 못하고 패킷이 계속 맴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이렇게 맴돌게 돼서 계속 그 맴도는 패킷이 시스템에 한꺼번에 공격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한 공격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디얼도스의 특징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IP 스푸핑 기법을 사용합니다. IP 스푸핑은 그 도스 공격에서는 공격자의 IP를 자기 공격자의 IP가 아닌 다른 이제 뭐 옆에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공격하는 공격자의 IP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무령 IP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IP 스푸핑을 사용해서 그 공격자의 주소를 바꿉니다. 그럼 이제 그 공격을 받은 이제 패킷을 받은 이제 공격자들은 그 공격을 받은 이제 패킷의 공격을 받은 서비스는 자기가 공격을 받고 이 패킷을 받아서 다시 에크 파일로 나가 그 패킷을 받았다는 걸 말해줘야 되는데 IP를 변조를 했기 때문에 그 공격자에게 그러니까 공격하는 사람에게 IP가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에크 파일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공격자 IP를 받을 때 응립화가 되고 그 다음에 에크 파일이 계속 맴돌기 때문에 증폭이 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받는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5가지 실습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피노모데스, 두 번째는 SIM 플로딩, 세 번째는 티어드롭, 네 번째는 랜드, 5번째는 스머프 공격을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일단은 핑오브데스 공격인데 원래는 일반적인 크기의 패킷이 아니라 패킷을 굉장히 크게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패킷을 한꺼번에 크게 보내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로 패킷을 큰 상태로 받는 게 아니고 패킷을 굉장히 세분화시켜서 받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한 번만에 처리해야 되는 패킷이 많아짐으로 과부하가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그 칼리 리눅스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그 HPing이라는 이제 그 칼리 리눅스에서 제공하는 그 공격자의 헤더를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명령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격하는 사람의 그 IP 주소고요. 그다음에 이게 패킷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행을 시키고 이제 와이어샤크라는 툴을 통해서 이제 패킷이 어떻게 돌아가나 확인을 해보았는데 이렇게 프레그드 IP 프로토콜이라고 분리돼서 패킷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렇게 58 이런 정보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격은 일정 패킷 이상 한꺼번에 들어오면 무시하게 설정을 하면 예방이 가능한 공격입니다. 두 번째 공격은 SYM 플로딩이라는 공격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격자 IP를 IP 주소로 해서 보내면 이 서버는 이제 SYN을 리시브드 했다는 이제 나 받았다는 것을 이제 다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다시 클라이언트 저쪽으로 이제 공격하는 사람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번 이 공격에서는 IP를 유령 IP로 바꿔서 보내기 때문에 아무 공백에 주소가 그 IP 이제 에크가 요청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SYN 리시버드라는 이제 이런 패킷이 계속 쌓이다 보면 버버가 걸려서 서버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해킹입니다. 그래서 ACK가 오지 않아서 SYN 리시버드가 버퍼가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피해자 IP, 그러니까 공격하는 자의 IP고 두 번째가 이제 제가 보내는 저의 IP를 위조하는 그러한 그 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U만 이거는 이제 패킷 발생 빈도를 의미하는 거고 이제 이걸 보면 후에즈 이제 이런 IP 뭐 말해줘라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에크 파일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계속 이제 맴돌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SYN 리시브드라는 패킷이 계속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서버가 과부하가 걸리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공격은 이제 완벽하게 방어할 수단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신자 이제 유령 IP에서 오는 것을 이제 차단을 하거나 아니면 연결 요구수를 제한을 하고 서버 자원 할당 연기 아니면 뭐 타임아웃 해가지고 이제 더 빨리 이제 그런 패킷을 끊어내는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티어 드롭이라는 공격인데 이 공격은 원래 아까 공격에서 말씀드렸듯이 패킷이 크면 분리해서 다시 조합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그렇게 이제 전달하고 조립하는 과정을 방해하는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패킷이 원래 이렇게 그 패킷마다 다 이렇게 조립이 돼야 되는데 겹치고 없어지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코드를 보면 이제 이게 첫 번째가 공격하는 공격자의 IP고 두 번째가 피해자의 IP고 이제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면 결합을 하지 못하고 패킷이 계속 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쌓이다 보면 이제 이거 UDP라는 이런 그 패킷이 이제 깨져 있는 패킷이라고 하는데 계속 쌓이다 보면 서버가 마비되는 그러한 공격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지나가는 패킷 중에 이런 이제 이 패킷을 차단하는 그런 이제 설정을 해놓으면 금방 막을 수 있는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랜드 공격인데 랜드는 아까 그 IP 공격자 IP를 변조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변조한 IP를 공격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마비를 시키고 싶어 하는 그 서버로 맞춰놓는 것이 랜드 공격입니다. 그래서 이 받는 사람은 이제 자기가 패킷을 받았기 때문에 에크 파일을 요청을 하게 되는데 자기 자신에게 에크 파일을 계속 요청을 하면서 계속 서버가 불완전히 좀 마비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자기 자신에게 이거 똑같은 이제 주소로 이제 자기 공격하는 주소로 이제 자기 자신을 변조한 주소로 해서 자기 자신에게 그 패킷을 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격은 그 소스 IP와 데스티네이션 IP 그러니까 발신자와 수신자의 IP가 같을 경우에 그냥 차단하도록 설정하면 이제 대부분 OS에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통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머프 공격인데 이게 스머프라는 진짜 저는 찾아보고 좀 놀랐는데 이 스머프라는 친구를 모티브로 만든 해킹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만화에서 보면 이 스머프라는 친구가 그 가가멜이라는 악당이 있는데 그 악당이 나타났다고 이제 마이크를 들고 악당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옆에 친구한테 마이크를 다 던져주는 그러한 장면이 있는데 그러한 장면을 그 친구한테 바로 넘겨주면 그 주위에 듣고 있던 사람들은 그 마이크를 넘겨받는 그 친구가 이제 그 말하는 사람으로 이제 착각을 해서 그 사람에게 몰려들어서 가가멜이 어딨냐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거기서 모티브를 해서 나온 해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대학 컴퓨터들에게 패킷을 전송하고 IP 그러니까 보낸 사람의 IP를 공격 대상으로 지정해 놓으면 에크 파일이 계속 공격 수신하고 이제 에크 파일이 이제 다시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공격하는 IP의 패킷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마비가 되는 공격이고 이 공격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패킷을
디얼도스 일단은 여러 명의 자기 망에 있는 모든 사용자들을 사용함으로 이제 자기 혼자 컴퓨터가 아닌 여러 대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디얼도스 공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살펴보면 이제 같은 대역의 0.25라는 게 자기 자신의 그 망에 있는 모든 컴퓨터들에게 이렇게 이제 이 주소로 이제 그 패킷을 보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모든 패킷들이 전부 다 다시 이 패킷으로 정보를 에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격을 계속 이 플라이 전부 공격 대상이 가고 계속 하다 보면 서버가 마비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이 공격도 방어하기 참 힘든 공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그 목적지에 IP가 브로드캐스트, 그러니까 그 대형망인지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예방이 가능하고, IDS, IPS라는 침입자 감지 시스템이 있다는데 그것을 사용하면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